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한누리분들 제가 1회차 수업 때 공수, 인사, 워킹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안 되던 자세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시 면접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자기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매해마다 매번 무조건 출제되는 공통질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는 보실게요. 자기소개. 자, 이 글씨에서 나눠서 보게 되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소개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항공과 면접 때는요, 여러분을 소개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30초에서 1분 이내 로 진행이 되고 또 몇 군데 학교에서는 15초로 끝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소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그냥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주시고 그 연구 끝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교집합 알고 계시죠? 자, 이 교집합을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 교집합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냐면 첫 번째 연구. 자, 이 동그라미 안에는 내가 아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형용사로 단어로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형용사의 단어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 성실, 책임, 뭐 경청, 배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여러분 글씨를 써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동그라미에는 어떤 거를 작성하시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집합을 왜 찾으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단순히 내 생각으로 가져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는 주관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저는 이런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주관적인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나라는 사람, 내가 보는 나와 여기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에 겹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친구도 될 수 있고요, 가족도 될 수 있고요, 담임 선생님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가 아니라 주변을 두루두루 한번 보시고 그 객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즉 이렇게 교집합에서 나오는 부분은요 여러분의 역량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번째예요.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어떤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교집합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이게 바로 나의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교집합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교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 두 번째 교집합은요, 앞에 첫 번째에서 찾으신 나의 역량에 대한 부분과 무언가를 또 하나 교집합을 해야 된다면, 자, 여기에는 학교 인재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 찾은 나의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땡땡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 자, 근데 그냥 지원하는 학교가 저는 무작정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 학교가 어떤 인재를 그러니까 뽑고 싶은지 학교마다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인재상이 나와 있어요. 그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그 학교 인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인재상은 무엇이다. 자, 그리고 나의 역량들은 이 교집합의 과정, 정리된 부분들을 이쪽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오셔서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여러분들이 하고 나시면은 자, 여러분에 대한 키워드가 생기게 돼요. 키워드. 자,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실 때 주되게 거의 열에 9명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통 자기소개는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얘기를 했어요. 30초에서 1분 이내, 어떤 학교는 15초 이내로 끝내야 되는데 나는 성실하다,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 나는 배려심도 많다. 이렇게 자기 장점만에 늘어놓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건 즉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여러분 자랑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나를 연구하는 이 두 가지의 교집합적인 부분에서 키워드를 딱 한 개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실제 나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게 자기소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이렇게 어렵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워밍업에 대한 단계를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나야지만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고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찾은 내용을 가지고 자, 내가 지원하는 부천대, 예를 들어 자, 인어공업 전문대 그리고 수원과학대는 어떤 인재상을 원할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찾은 이 나의 역량과 대비했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큰 장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장점을 키워드 삼아서 그 다음부터 자기소개를 써 내려가시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1분 안에 나를 소개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구분이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 자, 무작정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저는 몇 남 몇 녀 몇째로 태어나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안 궁금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말로 TMI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의 가족 사항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꼭 자기소개 안에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소개를 시켜줬는지에 대한 먼저 여러분은 편지 쓸 때, 친구한테 편지 쓸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를 먼저 얘기하죠. 말 그대로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소개를 왜 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서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아까 우리 교집합 얘기하면서 객관적인 여러분에 대한 부분을 찾으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첫 단계에다가 첫 문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 제발 비유하는 거 있죠. 자, 비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입니다. 뭐 저는 별명을 얘기하는 닭이다, 알파카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진짜 좋지 않다고 봐요. 이 비유를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알파카처럼 보여요. 여러분 알파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자, 저는 주변 친구들이 저를 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왜 닭이라고 불릴지 교수님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닭처럼 보일까? 왜 닭이라고 할까? 닭이 무엇이길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반대적인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된 비유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비유를 잘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도래가 되냐면 아까 제가 동물에 비유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꽃도 색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실 색은 저는 노란색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흰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려 이번에 21학번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자기소개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21학번에 들어간 여러분의 선배들도 여기까지 했다면 그 안에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선배들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했을까요? 자, 식상해졌어요. 이제는 무언가를 나를 비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식상해졌습니다. 간혹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노란색에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식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유하는 거는 안 하시는 만이 못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유는 절대 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뭘 써야 될까요? 아까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 내용에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항상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다 라는 내 스스로의 나의 가치관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 무턱대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관, 보통 우리 예승이들이 가치관이 없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근데 가치관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없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나만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가치관이고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대충 이 서론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10초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본론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객관성이 중요한데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혼자 생각하는 주관성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는 이런 사람이라는 근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경험.
자, 그래서 이 경험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에 관련되게 한번 설명을 줄게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경험 에피소드 같은 거의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교집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키워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키워드에 관련된 경험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첫 번째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의 경험, 아니면은 뭐 교내 활동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그 형용사 내 키워드에 맞는 경험들을 한번 쭉쭉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나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본론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경험들을 나열하라고 해서 그 모든 경험들을 다 가지고 여기다 쓰시면은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요.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교수님들은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초 1분 이내에 끝내려면 자, 내 경험담도 한 개만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 20초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 경험들을 한 개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이거는 경험담은 20초 이내로 끝내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결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떤 걸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음을 앞으로 어느 학교에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로 마무리를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되겠다라는 여러분의 포부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이 앞으로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까지 져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10초 이내로 끝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저 한번 믿고 이 순서대로 한번 내려가 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자기소개 작성할 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인사인데요. 인사. 너무 중요하죠. 앞서 제가 뭐 인사 열심히 해라,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소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학교 출신, 수험번호 몇 번인 누구누구 지원자입니다. 자, 이런 인사말은요. 사실 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항공과의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신 학교나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간혹 학교 가서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답변해도 무관해요. 하지만 묻지도 않는데 저는 어느 학교 출신이고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굳이 이런 내용들은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대기실에서 면접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죠. 자, 근데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자, 물론 인사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인사성이 좋은 친구들은 보기도 좋죠. 예쁘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소개,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인사말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서론에 나는 어떠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는 누구입니다. 지원자입니다. 예비 승무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굳이 인사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 얘기를 할 때 분명 이럴 거예요. 저는 책임감도 강하고 배려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얘기에서 나오는 그 앞에 서두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가족 아래에서 자란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우러나와서 배려를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려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항공사 승무원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서비스의 기본 정신이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봐야지만 진정한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건 아마 학교에 가시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에서 나는 내가 친구를 배려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배려를 하는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러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긍정적으로 해주시고, 그 긍정성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줄임말이요. 자, 줄임말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바 이렇게 쓰시는 경우 있어요. 줄임말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줄임말은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나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돼요? 어른이죠. 어른하고 대화할 때 줄임말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 습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줄임말이 아닌 본연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별표를 3개를 쳐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 포부를 쓸 때 이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 저는 이 학교에서 앞으로 어떤 학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없어요. 정확하게 학교명과 그리고 학과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공과가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에 항공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많이 생기고 신규 학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항공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과가 어떤 과의 네임명인지, 수원과학대의 과가 어떤 네임명인지 그 학과의 네임명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시를 진행하다 보면 하루에 3개의 학교를 면접 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정이 겹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어떤 학교 면접을 보고 오후에는 또 경기도에 와서 어떤 학교를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보는 학교에서 오전에 봤던 학교와 과명을 오후 시간에 보는 다른 학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들도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요. 우리 학교에 면접 보러 온 학생이 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공과와 학과의 학교명과 학과명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포부할 때 이 학교라는 얘기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풀네임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 부분 4가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만큼은 꼭 피하자 라는 거 제가 이 4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기억해 두셨다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선 시간부터 계속했던 얘기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자, 끊임없이 연습하는 친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 친구와 단기간에 잠깐 준비한 친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딱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눈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에 준비했던 이 친구에게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네, 알 수 있어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친구는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을 거고 그 간절함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 제가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여러분들 자기소개도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일요일마다 답변 연습하는 영상 올라가잖아요. 자, 그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을 텐데 거기에는 공통질문,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자기소개부터 공통질문 3가지가 올라갔어요. 자, 30초 이내에 얘기하는 연습.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자기소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자, 그거를 머릿속에 숙지해 보신 다음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말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운 티가 나는 거는 기계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숙지를 하고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자, 그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연습할 때 그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녹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카메라에 담는 내 모습을 한번 녹화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2가지가 끝나면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뭐 친구들이 됐던 아니면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의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월달하고 3월달 안에는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를 마무리 지셔야 돼요. 그리고 4월부터는 여러분들이 학교마다의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즐기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한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늘다운TV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어요. 네, 저희가 뭐 고작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러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 1000명이라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1000명이 된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료 자기소개 첨삭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설명만이 아닌 이벤트로 좀 여러분하고의 소통을 원해요. 저희 인스타에 하늘다운을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매번 진행하는 이벤트를 여러분들 좀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도 무료 첨삭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여러분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 많이 보시고요. 무료 첨삭에 관련된 이벤트는요, 저희가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다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5분에 한해서만 무료 첨삭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자기소개에 관련된 내용을 했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자기소개 정리 잘 해놓으셨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지원 동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